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책임감이란 그런 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펴낸 최초의 평전인 김재철 평전을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동원그룹을 창업한 김재철 회장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인생의 짐은 무거울수록 좋다. 그래야 성장하니까,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인생의 짐은 무거울수록 좋다. 그래야 사람은 성장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인생의 짐은 가벼울수록 좋다. 그래야 즐거우니까. 인생의 짐은 가벼울수록 좋다. 그래야 즐거우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는 많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김재철 회장의 그 말씀에서 딱 한 단어를 집어내자 그렇게 하면 강한 책임감이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감,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 바로 이 책임감이 아주 저는 중요한 그런 삶의 기둥과 같은 그런 용어다라고 표현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일단은 분발할 수도 있고 분발해야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누군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아마 필연적으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동안의 경험을 이렇게 잠시 되돌아보면은 대부분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좋은 성과도 내더라. 그리고 현재의 성과도 물론이고 앞을 대비하거나 준비하는 것도 잘하더라. 이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책임감이 부재하거나 실종하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보지는 않지만 성과 외에 대단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발생하게 되죠. 그것은 책임감은 모든 도덕과 윤리의 기초나 토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책임감이 없다는 이야기는 모랄이 거의 붕괴돼 간다는 것이고, 모랄이 붕괴가 되면은 장기적으로 반듯하게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낮추게 되죠.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노숙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한 번의 실수나 실패 때문에 좌절을 맛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에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책임감이라는 그런 덕목을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이자 자신의 행동의 기준이자 원동력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시죠. 개인의 삶을 통해서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사람이 의사결정을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지구에 투자를 했는데 실패했다든지, 또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다든지, 그때 대부분 무능한 사람들이 어김없이 드러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거죠. 사회에 전가할 수도 있고 동업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다른 본인과 거래상의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게 되죠. 그러면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도덕적 기반 자체를 붕괴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절대 제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한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강력한 도덕과 윤리의 기초에는 책임감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회사 생활 하시게 되면은 동료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많은 업무들이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어김없이 공동 프로젝트에는 무임승차를 즐기고 요령을 피우는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그 요령을 피우면 내가 잘못했다고 또 인정을 하지 않아요. 다른 동료들의 책임을 던지기도 하고, 뭐 시대 환경에 책임을 던지기도 하고, 경쟁사의 약진의 책임을 던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반드시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 직업인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책임감이 내려앉으면은 다른 모든 부분에 열심이라든지 성실이라든지 건면이라든지 도전이라든지 창의와 같은 그런 모든 활동에 따르는 그런 덕목들도 함께 죽어버리기 때문이죠. 요즘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 책임이다, 그런 이야기보다도
시대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집안 때문이다, 제도 때문이다, 정책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나 정책이나 시대나 환경에 어느 정도 책임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의도적으로 외부에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내가 스스로 가족을 책임지고 이런 부분들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죠. 그걸 유지할 수 있으면 일단 자신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책임을 지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염원이 있을 때 사람들은 분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면 어떤 사회가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환경이나 다른 제도에 책임을 넘기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회의 도덕적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생산성 하락은 물론이고 사람 자체가 무책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주의가 남긴 가장 큰 폐해 가운데 하나는 그런 요령을 띄우고 그냥 대충 때우고 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그런 정치 제도를 오랜간 제공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시죠. 소련 지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근무 시간에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책 중에 소설책이 특히 많았다고 그래요. 객관적인 통계로 소설 판매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답니다. 아무도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때우는 거죠. 대충 때우면 어떻게 되냐? 인생이 짧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인생이 길죠. 언젠가는 그 대충 때운 것에 대한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드시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소신이자 신념이자 또 삶을 살아오면서 갖게 된 지혜는 힘이 들더라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헤쳐나가겠다, 내가 해보겠다, 내가 만들어가겠다, 그리고 그 모든 종류의 내가 내리는 의사결정에 실책도 있고 실패도 있고 빼앗음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 내가 책임지고 살아내겠다, 내게 책임지고 해내겠다,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성과는 물론이고 한 인간을 훌륭한 인생을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토대이자 기반이라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다 잘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아침에 문득 제가 샤워를 하다가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너무나 많은 것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것 같다. 그것이 개인이든 조직이든 나라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오늘 특별하게 책임집시다. 그럼 성과도 올릴 수 있고 씩씩하게 살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역량도 강화해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소신 때문에 오늘 이 방송에서 다뤘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그런 소재를 가지고 또 번뜩 떠오르는 그런 아이디어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